쇠창살 너머로 닫혀있는 공간.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 고독과 좌절, 그리고 그리움. 그 깊디 깊은 병들을 치유하기 위해 잠시 이름을 감춘 사람들. 지금 그들의 이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74시시니까 14살부터 드셨으면 몇 년 드신 거예요? 대략 몇 년인가요? 74세에서 14살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해 드리고 다시 물어볼 테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죠? 사과, 배, 무. 기억하세요? 제가 뭘 물어봤죠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는데요. 사과, 배, 무. 무 맞죠? 예. 근데 기억하려니까 안 되죠? 예. 지금 인간님이 뇌가 오랫동안 술을 드셔가지고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금방 한 것도 잊어먹으시죠? 그죠? 내가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했어요. 아, 원래는 머리 좋다고 이렇게 들으셨구만요. 한번 자를 밟고 걸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 한 발 한 발씩. 이렇게 발을 밟아야 돼요, 이렇게. 줄을 밟아. 고마시오. 이거 안 되시는구나. 됐어요. 식사 많이 하시고요. 응. 간 수술 받고 네. 간을 잘라냈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 보호자분 간암이 원래 그 있었나요? 아니면 술 마시고 생긴 건가요? 술로 인해서 생긴 건가요? 술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요. 예.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예. 곱게 안 하면 그냥 술만 그냥 식사는 하세요? 술 마시면서? 식사를 안 해요. 안주는? 안주도 안 먹고. 안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술을 끊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런 이 속담의 의미는 뭐죠? 돌다리를 둘기가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저기 평생을 살아갈 때 예. 그 돌다리가 예. 무너지지 않게끔 예. 잘하고 예. 잘하라고. 예. 안녕하세요. 모시고 올라가시죠. 예. 병원에 오기 직전에도 안주도 없이 소주 2병을 마시고 왔다는 이 환자. 그는 건장한 보호사의 손에 이끌려 곧바로 입원 조치됐다. 그가 간 곳은 알코올 병동의 중환자실. 술이 없다면 어떤 행동을 벌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이곳에서 며칠간 술 없이 지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병원의 5층 병동. 그중 상태가 제일 양호한 알코올 중독자 5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매일같이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는 할아버지. 하루 종일 불편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또 다른 할아버지. 증세는 모두 각각이지만 그들은 모두 이곳에서 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오병동으로 올라온 지 3일째 되는 환자 박 씨. 몸속의 알코올 성분을 해독하기 위해 아직 링거를 꽂고 있는 초보 환자다. 자기도 술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시고. 네. 나는 술 끊기네요. 어때요? 와서 지금 이틀 3일째네. 소감은 느낌은?
좋아요. 사람들 잘 해주십니까? 예. 친절하게? 수고했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힘들죠? 뇌에 균형을 잡아주는 그 소뇌가 있는데 그것이 손상을 받아서 그래요. 알코올에 의해서. 뇌가 좀 망가졌죠? 근데 회복 중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식사 충분히 하시고 희망 가지세요. 네? 김철민 씨는 이번 3개월이 넘은 고참 환자. 3개월 과정인 치료 프로그램을 거의 끝내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 네, 이혼해서 왔어요. 아, 가만 있어. 그러면은 카드가 바뀐 건가? 예, 예. 아, 매사 신중하세요. 예, 예. 처음에 한씩 오실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난폭하셨죠? 성질도 날카롭고 예, 예. 치료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셨고 예. 근데 지난번에 요번이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지난번에 그 어느 정도 코스를 하고 마음에 좀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성격적인 취약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죠. 철저히 환자들 스스로가 꾸려가는 하나의 자치 공동체인 알코올 병동 생활.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김철민 씨는 지금 그 공동체에서 지도급 인사다. 산책 준비해 주세요. 50여 명이나 되는 환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같은 환자들. 김철민 씨가 맡은 일은 바로 이 배식 담당이다. 환자들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것 자체가 곧 치료의 일환이다. 좀 들어야 돼. 매번 식사가 끝나면 일렬로 늘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 김철민 씨가 먹어야 하는 약은 겨우 한 알. 약의 분량도 훨씬 줄어들었다.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영락없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하루에 뭐 6병? 5병, 6병. 소주를요? 그렇죠. 적게 먹어요, 6병. 많이 먹으면 뭐 12병까지만 해봤으니까. 밥은 안 드시고요? 전혀 안 먹었죠. 먹은 거는 우유하고 날계란. 헛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누워있는데 친구놈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친구놈이 찾아와서 나가지. 빨리 나가자. 왜 방구석에만 있냐.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다 준비하고 닦고 이제 일어나서 보면은 나 혼자야. 병동에서 지루한 알코올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김철민 씨와 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소주가 한 병이 이업들이 한 병이 보통 2시간 가요. 2시간 그 효과가 알코올 약간에 네. 2시간 정도 가는데 뭐 한 7시쯤 이제 슈퍼 가서 한 2병 먹고 네. 그다음에 또 한잔 자고 나서 10시쯤 돼서 또 한 2병 먹고 이 잔치 때 가서 먹기 시작하면 그건 한 달 안 먹어요. 계속. 한갑 때 가면 또 그렇고. 우리는 술을 아침에 소주 사러 가기 귀찮아갖고 대병짜리 사다가 먹어요. 대병짜리 사다 놓고 먹으면은 점심이면 끝나니까. 아우, 한나절에 대병 한 병을 다 드신다. 네, 그리고 저녁에 소주로 또 한두 병 또 더 먹고. 자살 버렸을 때도 이게 알코올로 인한 이게 환청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여기 이쪽 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아 내가 알코올 중독자였었구나. 일단 발병이 되면은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병입니다. 어떤 뇌에 이상이 온 거고 정신적인 어떤 변화가 온 어떤 질병이 다른 내과적인 외과적인 질병과 똑같습니다. 당뇨가 생기거나 고혈압이 생기면은 치료받고 부러지면 수술해야 되듯이 이 중독 문제도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지 숨겨야 되고 창피스럽고 또 이것을 회피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오기까지 김철민 씨가 지내왔던 과거. 그것은 지금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기억이다. 하지만 그 과거들을 되살려내고 인정하는 것은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본인 생각을 지금 한 몇 잔까지 마시고 싶어요? 지금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8병. 이제 8병 한 병씩 따가지고 8병 마시고. 그럼 다 먹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본인 어떻게 됩니까? 수학이요. 전화. 여보세요. 형수님이세요? 예, 삼촌. 또 무슨 일이에요? 아, 갔어요. 뭐가 가요? 또 술 많이 마셨죠? 완전히 그냥 혀도 꼬이고 진짜 얼마나 마셨길래 그래요? 그는 사업이 실패하고 아내와 이별하면서 알코올에 빠져들었었다. 하도 문제만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엔 무슨 일 저질러서 술 마신 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나도 같이 그냥 동달아 말하고 훔쳐가고 그래서 마신 거죠. 사업은 뭐 누구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삼촌이 뭐 이것 말고도 더 사고신 거 많잖아요.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번에 또 무슨 사고 쳤길래 이렇게 또 술을 마신 거예요?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타버리잖아요. 누가 가요, 누가? 누구예요? 뒤집이. 삼촌 그런 모습 보면 누구든지 안 떠나고 배길 수 없어요. 나 같아도 떠나겠다고요. 형수도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새벽 5시면 알코올 병동의 아침은 시작된다. 날도 채 밝지 않았는데 북된 벌써부터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다. 흡연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5-6병씩 마시던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생활. 담배라도 피우지 않으면 갈증은 더욱 심해진다. 아직 알코올의 독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위험한 물건들은 철저히 간호사실에서 관리된다. 개인 물품이지만 로션 한 병까지 모두 간호사실에 맡겨둬야 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루 중 거의 유일하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운동 시간. 철저히 인원을 확인한 후에서야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돌리세요. 오병동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환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운동 시간에서 김철민 씨는 단연 스타다. 건강했을 때 육상 선수까지 지냈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곤 한다. 다리 밑으로 한번 들어가자. 다리 밑에 왜 포장마차 이렇게 많이 들어서 짐진 생각이야? 알코올의 유혹은 여전히 강렬한데 저기 예전에 없는데 갑자기 많이 생겼더라고. 포장마차. 소주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형 포장마차 생각이 나는 거지. 태어나갖고 발을 준비 하나 여기다 오늘 2달만 더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이제 김철민 씨는 그런 환우들을 앞장서 나무랄 만큼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하지 말아요. 같이 가자고. 치료의 첫 단계는 바로 알코올의 유해성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가 이제 신체적인 문제죠. 신체적. 젊은 여성까지 적잖이 끼어있는 알코올 병동의 환자들. 그들은 반복되는 강의 속에서 알코올 중독의 시작과 끝을 귀로 눈으로 확인해 간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지만은
기억이 상실되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100명을 알코올 중독자 1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중에 70 내지 한 80명이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다 필름이 끊기는 건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만약에 누구누구가 술 먹었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의 기준에는 6개월 이내에 최근 6개월 이내에 두 번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중독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중독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알코올 중독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사업가고요. 묻고 제 성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사람하고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부딪히는 그 예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술을 한 잔 먹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원펀치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중 성격이라는 것 같아요. 환경이.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번에 처음 느낀 건데 이번에 외박 나가서 우리 동네 그 슈퍼를 갔는데 담배만 딱 서들고 나오니까 이상하게 하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김철민 씨 역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과 중독자라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 중이다. 나도 나오면서 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또 허전한데 하면서 걸어오다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술을 안 사갖고 왔다는 거. 알코올로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는 건 역시 중요한 치료의 하나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의지와 힘은 건강한 몸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입원 당시 64kg이었던 김철민 씨의 몸무게는 3개월 만에 건강할 때와 같은 80kg 선으로 늘어나 있다.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의 결과였다. 일단은 그 술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거, 본인들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시니까 술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술이라는 게 체질적으로 계속 먹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자각, 술이라는 게 술의 양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게 문제거든요. 한 번 드시게 되면 계속 드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생기셔야 돼요. 지금 소주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소주요? 그래 우리 마누라한테 요 집이 아파트에 전화가. 지금도 술 생각나세요? 지금 나 한 잔 먹지. 마시고 싶으세요? 응. 지금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 환자가 새로 입원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것이 병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아래층에 갔다가 애들이 많이 뭐 수속을 해가지고 그냥 안경 올라가 그냥 주무세요. 그 여기 저기 웨이터가 5층인가 안내하고 뭐 웨이터가요? 웨이터가 호텔이니까요. 여기가 호텔이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저 아무리 뭐래도 말해 내가 좋아하는 거 기업을 먹지 못하는 데가 있어. 그럼 완전 독재지. 예, 그런데 여기 저기 어른이 오신 목적이 목적은 이제 잠자러 왔지. 자제분들이 여보세요, 삼성반점이 탕수육 하나 하고 라조기하고 빼갈 있죠? 빼갈 한 갖다 줘서. 삼성반점 아니라는데 정보부를 하는데. 정보 좋아. 정보부를 하는데 아까 전화하신 정보부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술 생각 나셔도 약주 생각이 나셔도 그냥
주무시고요.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술 참으시는 거예요. 다. 한잔 먹고 싶어서 그래. 한 잔 안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해보이소. 손 들어봐라. 참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전세 만만세. 두 사람 좀 계속 좀 시켜주십시오. 모르게 빨리. 목요일 환자 한 명이 창살 사이로 누군가를 기다리다 손을 내밀고 있다. 오늘은 가족들의 미혼의 날. 왜 그렇게 아침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정신없어? 때로 부모님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매주 한 번씩 있는 미혼의 날은 환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반가운 시간이다. 당이 문제가 아니잖아. 하지만 가족들이 오지 않는 환자들이 더 많았다. 김 씨 역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기다리는 작은 형이 벌써 몇 달째 못 오고 있는 것이다. 왜 울어요? 응? 장 할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잘 안 들어가시게 제가 잘 돌봐주고 아드님 오실 때 그럼 되잖아요. 김철민 씨에게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찾아올 사람이라야 형님네와 친구들 몇 분. 하지만 그는 그리 실망하지 않았다. 여기 지금 식당에서는 면담을 가족 면회하고 있는데 오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오늘 아직 아무도 안 왔네. 오늘 누구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많지 뭐. 조카 놈들 보고 싶고. 이게 안 찾아오면 좀 서운할 거 아니에요? 서운을 해도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술 먹었을 때 마음을 괴롭혔으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는 실망 많이 했지. 왜 안 찾아오나 버림받았구나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지금 대화가 아마 혼이 안 된다는 건데 본인이 이제 조금 면회 날은 가족 모임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가족병이라고 불리는 알코올 중독. 가족 역시 치료에 동참해야 한다. 사모님이 남편 일 말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남편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30년 동안 준비해서 억지로 강제 입원을 시켰으니까 한 번만 퇴원하면 낫겠지 했는데 시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딴 사람 시작일지 몰라도 전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작이더라고요. 그때는 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지가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정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병원에 가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예. 이제 일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이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IMF 전에도 좀 먹긴 많이 먹었는데 더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들고 나도 미치기 직전이고 아들도 또 막 사고 칠까 걱정되고 그 결국은 여기로 왔어요. 이 알코올 환자들이 절대로 자긴 환자가 아니래죠. 술 안 먹을게. 하여튼 그거를 반복을 하여튼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쏟고 뻔히 알면서도 쏟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된다는 판단이 서고 이런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말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입원을 했죠. 술 문제가 알코올이 중독이고 질병이다라는 걸 이렇게 감추고 은폐를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건강도 잃고 결국에는 직장도 잃고 결국에는 가정도 다 깨진 상태에서 막판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데 저는 그 술이라는 게 어떤 가정 내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전문가하고 의논을 하고 그걸 가족이 협심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치료 쪽으로 가면 어떤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직장도 지킬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치료를 위해 떨어져 있어야 한다지만 몇 달 동안 병동에 갇혀 지내다시피 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전화 한 통이 커다란 위로이자 힘이다.
나도 힘들지. 같이 힘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목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야. 김철민 씨에겐 그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담아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 그에겐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역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도 했다.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독이에요, 고독. 고독하고 외로움을 그걸 못 이겨갖고 거의 다 깨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서운 건 그리움. 그날 밤 작은 사고가 있었다. 지금? 예. 왜 자꾸 또 쓸데없는 짓을 해? 화가 나가지고 못 참겠어요 형님. 울분이 쑥스럽게 쌓여가지고. 울분이 쌓이면 얘기를 해야 되면 통화다 전화다 하면 안 해. 오지 않는 작은 형을 기다리다 주먹으로 시멘트 벽을 쳐서 자해를 한 김 씨. 지금 그에게 위로를 해줄 사람은 김철민 씨뿐이다. 얘기해봐. 탕수육도 5번째. 5번째? 그렇지. 한 가지 싫으면 때려버리죠. 싫어하고. 그렇지. 딱 됐지 이제. 응? 쌀 기분이 뭐야? 무서워. 근데 그걸 저기 하고 그걸 병을 치고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운동하지 마. 내가 본정 오면 내가 내일 한번 내줄게. 알았지? 주먹으로 벽을 쳐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 김철민 씨는 그 답답함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것만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길이었다. 이제 김철민 씨는 그 사실까지를 잘 알고 있었다. 알코올 병동의 휴일, 강의와 토론 등의 치료 프로그램이 없는 날이다. 빈 시간을 이용해 밀린 빨래를 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입원하기 전까지는 손빨래를 한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이젠 익숙해진 일상이다. 그렇지. 5번씩. 빈 페트병을 이용한 볼링도 알코올 병동에서나 즐길 수 있는 오락이다. 격리 생활 속에 환자들 스스로 찾아낸 작은 즐거움인 것이다. 하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일까? 병실로 돌아온 김철민 씨의 표정이 전혀 없이 불안하다. 아마 전화를 기다렸던 모양인지 금세 표정이 풀어진다. 여보세요. 어? 뭐 벌써 일어났어? 어떻게 잘 됐대? 잘 됐대? 다행이네. 하지만 그 전화가 사단이었다. 몇 통화 했어요? 그럼 그저께는 몇 통화 왔어? 아니 어저께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는 몇 통화 왔냐고 그럼. 아니 어저께 물어보니까 네?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저께는 몇 통화 왔어요 그럼? 그럼 앞으로 김철민 씨에게 전화가 너무 자주 온다고 보호사가 주의를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해? 아니 얘기를 많이 다 봐요. 아니 박효신 괜찮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 그러면 됐어. 아니 우리가 여기가 이거 지금 그러면 하세요. 선생님 있을 때 하자고. 왜 자꾸 꼭 선생 없을 때 이래? 선생 없을 때요? 선생하고도 먼저 얘기가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아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따지란 말이야. 저 환자 번역을. 그럼 되잖아. 내가 여기 전화로 10통화도 좋다. 이런 선생님이 지시하는 거라고 내 얘기 안 해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소동은 별 탈 없이 잠시 만에 끝이 났다. 그러면 내가 나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오후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김철민 씨는 배식도 하지 않은 채 병실에 누워 있다. 아마도 오전에 있었던 다툼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아까는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거 화나신 모습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니 어제부터 저 수술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남자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오후 건너편 병실에서도 소란이 있었다. 자신의 사물함을 뒤졌다며 같은 환자를 때린 설 씨가 3층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사고를 낸 환자는 중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병원의 규칙이었다. 왜 3층으로 오셨어요? 왜 3층으로 오셨냐고. 장 선생님 싸웠어요? 싸웠어? 아 우리 잘 지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없어요? 뭐 속상한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속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네. 왜 여기? 그날 밤 김철민 씨는 결국 저녁을 먹지 않았다. 어찌됐든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과 전화 통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던 것은 아마 그런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퇴원.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5층 병동엔 다시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됐다. 청소 담당인 광수 씨는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고 있고 흡연실엔 여전히 사람이 가득하다. 식당에선 변함없이 환자들의 식사가 준비되고 있다. 그 속엔 여느 때와 같이 김철민 씨의 모습이 보였다. 지난밤 내내 고민했던 문제들이 마음속에서부터 해결됐던 모양이다. 문제는 쉽게 상처받는 심리적인 게 문제인데 그건 어떤 기대나 의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지하는 사람은 상처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술도 마찬가지 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인격적인 성숙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모습이 이번에 상당한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가는 건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의 그 예전에 돌아다니며 욱하던 그런 성질 그거를 좀 한 템포가 아니고 10템포라도 죽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의사와의 개인 면담 시간. 자연히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뭐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김철민 씨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나왔다. 잘 넘어오셨는데 그것은 김철민 씨로서는 커다란 변화였다. 문제를 자기 속으로부터 찾아내기 시작한 제가 것이다.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운동 시간. 김철민 씨는 다른 어떤 때보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마치 어제의 나쁜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하지만 운동이 끝나는데도 오조의 조장인 박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 누가요? 박광훈이. 어디 갔다고요? 글쎄 정서 없어졌네 지금. 아 저기 온다. 저기는 석재인 오네 오늘. 탈출했다고요? 탈출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아직. 아직 모르죠. 전혀 안 그럴 것 같던데. 응? 설마 그렇게 걔는 이유가 없는데? 운동장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탈출은 오래전부터 계획됐었던 모양이었다. 그것은 김철민 씨에겐 작은 충격이었다. 아니 우리야 뭐 산책이나 하고 저기 하는 거야 뭐 문제는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자기도 그놈도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뛰는 했는데 그거 그만큼 이렇게 힘든 거라고. 그리운 바깥 세상. 하지만 박 씨처럼 준비 없이 나간 사람들은 결국 다시 비용을 찾기 마련이었다. 또 들어왔다고? 아 또 들어왔어? 아니 어쩌다가 또 들어온 거야? 응?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서? 아 반갑지 않은데, 응? 반갑지 않은데 아 이거 참. 아 근데 이번에 나가서 며칠 만에 깨진 거야? 25일. 25일? 그 이제 술 먹지 말고 이번에는 완전히 단주 결심하라고. 응? 응? 여기가 그립잖아. 그리워서? 그리워서 오면 안 된다고. 얼마 안 먹었다고? 먼저처럼 먹었으면 죽어버릴게.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김철민 씨 역시 하루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퇴원을 자꾸만 늦추고 있다. 눈 오는 날 아침에 바퀴 그립고. 어? 오늘 같은 날은 바퀴 그리워요. 잘못된 관념을 지적해야지. 오늘은 치료를 끝내고 사회로 복귀한 알코올 중독자들, 협심자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다.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퇴원 이후 중독자들이 겪어야 할 문제들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과연 무엇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다. 자기 가족들한테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이 친구들한테 혹시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을 느끼셨던 점 있으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저희 집 장남이면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발언권이 가족 사회에서 발언권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모든 형제들이 5남매 중에서 나 하나 딱 빼놓고서는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나한테 그냥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게 결국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해지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 가족들의 그 위로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더라고요. 그게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라도 밖에서 오는 전화. 그 굉장히 위로가 되고 나는 버림을 안 당했구나. 아직까지는 버림을 안 당했으니까 재기할 수 있구나. 이 병에서 고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이런 병에 걸림으로 해서 솔직히 그래. 처음에 태어나서 딱 나가니까 한동안은 내가 어디 나가서 조금만 늦게 돌아도 어머니 잠을 못 자요. 어디 가서 또 술 먹고 그랬는 어디 엎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늘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격리돼 있는 병원보다 더 두려운 것은 술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사시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바깥 세상이다. 회진 시간. 환자들은 모두 자리에 누워 의사의 방문을 기다려야 한다. 병원의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회복돼가는 징후로 판단되곤 한다.
씨가 좀 많이 좀 세대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럴 약은 없는데. 들리세요? 예, 잠깐이에요, 잠깐. 하여튼 어저께 대화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본인이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기대밖인데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고 지금 뭐 외출 외박 계획이 있으세요? 예,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좀 나왔고. 이번 주인가요? 예. 신청만 기차들에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퇴원을 앞둔 마지막 외박. 그 외박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곧 퇴원이다. 4개월간의 힘든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김철민 씨에겐 마지막 정리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좀 느끼고 지냈던 게 후회스럽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하여튼 퇴원 후의 상황을 미리 재현해보는 심리극. 자, 부어라 마셔라. 덥다. 괜찮겠어? 사진 줄까? 그래. 그래. 너 사람이 쫀쫀해졌냐? 야, 정신병원 입원하면 쫀쫀하게 사람을. 나는 내놓으면 니들이 쫀쫀해. 야야야야. 우리하고 언제 딱 한 잔만 마시는 거 한 잔만. 너 까비리? 너술 먹지 마. 심리극에선 김철민 씨가 퇴원했을 때 가장 먼저 부닥칠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었다. 웨이터! 어디 갔어 얘는? 야 너 만원만 줘. 만원만 줘봐. 얘 TV나 좀 주고 콜라 한 병만 더. 근데 정말 뭐했다 생각이는. 수고해. 천하에 소주를 앞에 놓고 콜라를 마시다니. 그거는 야.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동안 좀 술을 마실 때 보면 심하게 마시긴 했어 사실. 야 심하게 니들이 더 심했어. 내가 거의 저 이번에 느낀 건데 니네들 나도 니네들하고 어울릴 때는 알코올 중독자인지 몰랐어. 니네들은 다 지금 알코올 중독자야. 이 중독자들아. 이런. 그래, 어쨌든 우리는 정신 차려놔 위에. 생각해보면 너도 그렇고 나도 술 좀 많이 해.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니들은 지금 알코올 중독자니까 니들도 적어도 그 속에서 김철민 씨는 완전히 술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너왜안 돼? 너 까비리 너. 왜? 너 과일 장사다가 과일 다 잊어버렸다며. 또 그래갖고 또 숙소에서 술 먹었다고 너 나한테 두 번째 외박 때 얘기했는데 나 그때 어디 갔는지 알아? 나 이거 사고방식 완전히 바꾸고 알코올 중독. 나 알코올 중독인지 몰랐어. 니네들처럼 먹을 때 알코올 중독인지 몰랐는데 거기 가서 교육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지내다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내가 깨달은 놈이야. 알아? 깨달았어요. 중요한 거는 니들이 이렇게 니네들이 지금 내 얘기를 경청해 주듯이, 니들이 내 얘기를 경청해 주듯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가능하지. 나 혼자는 많이 깨달은 웨이터 씨 여기 콜라 나왔다 줘요. 축하합니다. 자, 제이 씨. 자, 우리 모두의 건주와 건강을 위하여. 그래, 교환이 아, 건강을 그래. 위해서. 위하여. 일요일 아침, 김철민 씨의 빈 병실에는 마지막 외박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 들여 면도를 하는 김철민 씨. 4개월 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추리한 모습은 보여주기가 싫은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마치 영원히 못 나올 곳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던 사람들. 그들에게 당당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지금은 자신은 있지. 지금 상태는
지금 상태는 자신이 있게 나가는데 이제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때 술에 대한 미련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은 태원 취소. 왜? 미련을 갖고 태원을 하면 더 망가져서 들어오게 되니까. 병실을 나서는 김철민 씨는 신사였다.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오고. 마지막 실전 경험을 쌓으러 가는 김철민 씨. 그의 성공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다. 올 때 돼지를 반마리 뚝 잘라갖고 푹 삶아서 해오라고. 알았어. 저 김치 건절에다가. 굳은 결심으로 나서는 병원 문. 이제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될 병원이었다. 4개월 만에 병원을 나서며 그는 문득 낯선 곳이라도 돌아보듯 자신이 빠져나온 병원을 돌아봤다. 인천항. 이것은 김철민 씨가 젊고 건강했던 시절, 불과 몇 년 전까지 그의 활동 무대였었다. 친구 집에서 나선 김철민 씨는 바로 그 인천의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보는 바다 위에는 그가 보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후회한 일 것이다. 그는 오래도록 바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변했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 이런 내 모습으로 여기가 오게 될 줄은 몰랐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해나가야지. 새 출발해야지. 출발해서 해나가야지. 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악이지. 나한테 적이지 적.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머릿속에서 지워야지. 술이라는 거. 지우고 이제 출발해야지. 마흔이 넘어 시작을 다짐하는 알코올 중독자 김철민 씨. 그가 성공하는 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